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시장은 상승 모색을 하고 있지만 또 금요일에 부담감과 함께 또 뭐 주말 사이에 있을 뭐 탄핵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관망이고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장 포인트 잡으면서요. 다음 주까지 내다보면서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은 오르긴 합니다만 또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네. 탄핵 표결 하루 전이고요. 미국의 이제 CPI는 생각만큼 기대치를 충족했는데 어제 이제 PPI가 조금 높게 나왔죠.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김성훈 대표님 사실 오늘보다 주말 사이의 변화들 다음 주 초반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되고 뭐 우려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돌발 변수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돌발 변수가 나올 때 파생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2,500대 포인트 저항대 지난주 화요일 날 종가 수준까지 빠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다시 오늘과 같은 경우에 섹터들을 보니까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수급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득권이었던 그동안의 방산주라든가 금융 쪽에서 수급이 빠르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전력과 조선은 핵심 테마로 계속 부각이 받는 모습이고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엑시트되는 이 섹터들은 다음 주에도 조금씩 소외받을 가능성들도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관련 테마줄,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야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IRA 관련된 이슈로 반등을 줬지만은 하루 천하로 오늘 같은 경우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는 이제부터는 좀 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보수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일단 월요일 날 지수 한번 흐름을 보고 그 다음 전략을 한번 짜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온갖 뭐 탄핵 정국의 이슈들이 다른 이슈들을 다 집어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했었고요. 차영주 의원님, 다음 주를 좀 미리 보면서 이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이슈들이 다음 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주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주말에 탄핵에 대한 어떤 표결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배가 이제 크게 요동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가 넘는 국민분들께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정권을 여당이 잡느냐 야당이 잡느냐 그건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좀 따지자라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경우를 봐야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 국민분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가 유지돼야 된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이번 주에 해결되느냐 다음 주에 해결되느냐 다다음 주에 해결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투표라는 것은 뭐 아니면 돕니다. 통과냐 부결이냐라는 거죠. 가능성은 둘 다 똑같습니다. 5대 5입니다. 심정적으로 70% 국민들이 찬성한다 그래서 그게 찬성될 확률이 높냐? 아닙니다. 5대 5입니다. 확률은 5대 5입니다. 근데 시장은 벌써 2,400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를 해버렸죠. 삼성전자도 지금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또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찌됐던 673조가 통과가 됐으니까 야당안이 됐던 여당안이 됐던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도에 우리의 정부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집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베팅을 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논의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시장이 밀리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럴 때는 구분하셔야 되는 게 테마주가 강하냐, 중소형주가 강하냐, 대형주가 강하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강합니다. 지수가 못 올라올 때 뭐가 강했죠?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만 하루 천하로 끝났죠.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ETF 같은 경우 배당 ETF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장 당면한 거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긴 호흡이면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두 번째 내용은요. 네, 엔비디아가 뭐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출렁하면서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전전날 3% 올랐고 어제는 조금 밀렸을걸요. 근데 엔비디아 모멘텀이 좀 약하고 국내 반도체줄. 그런가 하면 어제 삼성전자 종가에 보니까 3.몇% 올랐더라고요. 만기라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이 빈 카운터스라는 논리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지수에 반등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바로 HBM4라고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을 또 이제 공개를 하면서 내년 6월 달에 이제 HBM4에 대해서 관련된 계획서를 이제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한미반도체도 반등폭이 그렇죠. 굉장히 네. 컸고 IR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좀 좋게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 반면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부장 업체, 하드웨어 업체들은 이벤트의 이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나마 HBM4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있는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저는 센티멘트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을 뽑자면은 두산이 블랙웰에 대해서 동박 양상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업체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극과 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제미나이 출시를 또 2.0을 구글에서 했었고 음성 비서죠. 그리고 아이폰의 시리도 챗GPT를 탑재한다는 인텔리전스 출시들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도 AI 음성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어저께 눌림목을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탑픽을 고르자면 AI 음성에서 루시아를 출시를 했던 솔트룩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이나 뭐를 쭉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고민하다 보면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차영주 소장님, 이번 주 반도체 그 특징은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이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이슈로 어제 급락, 오늘은 또 4.7% 오릅니다. 본다면 소부장이 낫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까? 지금은 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지금 재료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를 그렇죠.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면 멈춰 있는 상태죠.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올라왔었던 걸 좀 쉬고 있고 반면에 미국 주식에서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가 아니죠. 테슬라와 애플이죠. 테슬라와 애플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인공지능보다는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엔비디아는 못 가고 테슬라만 가는 게 아니냐? 그 전에 테슬라 못 가고 엔비디아만 갔잖아요. 그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미국 주식을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가 못 가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갈 때도 밀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지수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 지수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환율이 부담됐다가 환율이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초입으로 내려오면 이건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동안은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때는 부담이었습니다만 올라갔던 게 내려오게 되면 그건 결국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전 다음 주에 지수 반등이 오면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삼성전기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지금 이제 휴대폰보다는 지금 현재 삼성전기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적이 확연히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이번 주에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들이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기 완전 바닥에서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죠. 야,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이런 건 난 쳐다도 안 본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단순하게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들은 지수화를 있고 소부장은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IT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류의 뭐 LG노텍 이런 쪽에 좀 또 수급이 몰리죠.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또 이슈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미국에서 더 게임 어워즈가 개막했고 겨울방학 시즌 게임주 부활하냐. 네. 뭐 지금은 배당주가 그런 로직이 아닙니다만 과거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 방학 때는 게임주 이런 거였는데요. 네. 차영주 의원님, 이 더 게임 어워즈라는 거는 뭐 국내 게임 어떤 이벤트인가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수상식이군요. 게임계 오스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좀 관련이 있는지. 게임주에 관한 시각 알려주시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게임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끄러울 때 이제 겨울방학 때 이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죠. 저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호빵이 생각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게 다 다르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펄어비스가 오늘 조금 차기작이 내년 4월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특징을 보면 펄어비스는 지금 거의 뭐 급락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꿈쩍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나머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펄어비스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작에 대한 것들,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심 아니겠습니까? 투자 심리인데 펄어비스가 밀리면 크래프톤이 따라 내려갈 텐데 저는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NC소프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윗골이 전혀 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펄어비스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 혼자만의 문제다라고 보고 나머지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펄어비스를 안 볼 리가 없는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투자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건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게임주에 대한 다음 주 트레이딩 구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보다는 지금 투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신작 지난번에 NC소프트도 신작 나왔을 때 이제 기대감이 못 미쳐서 급락을 했고요. 오늘 펄어비스 급락이고 그런가 하면 뭐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20% 올랐어요. 크래프톤 6%. 게임주 흐름들 강합니다. 게임주에 대한 코멘트 해주셨고요. 네.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제약바이오 관심 많죠. 궁금하죠. 네, 워낙 뭐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주다가 뭐 어제 그제 전부터 해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 의미와 함께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김성훈 대표님? 네, 처음에 바이오주들의 이 흐름을 좀 훼손시킨 건 알테오젠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생물보안법이 연기되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래서 연타를 맞았던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뭐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인지는 몰라도 반등폭이 제일 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머스크의 입김도 일정 부분 존재를 했고요. 네, 비만 치료제가 비싸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가 SK그룹에서 CDMO 자회사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 2조 규모의 이 비만 치료제 수주했는데 이것도
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건 이제 펩트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공장이었기 때문에 위고비는 있고, 근데 일라이릴리 수주를 받고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완제품을 또 펩트론이 이제 펩트론 공장이 있는데 완제품 공장을 또 거기서 이어가는 그런 수주, 퀀텀 수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CDMO냐 비만 치료냐 플랫폼 이거보다는 종목별로 우리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펩트론 이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서는 그래도 생물보안법 이슈는 이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것을 보자면은 뭐 이제 차기 트럼프 행정부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전략적인 차원도 일부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CDMO 시장에서 좀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배당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결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28년도에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CDMO 시장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좀 그동안에 소외됐던 셀트리온의 주가의 반등폭을 좀 더 저는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DMO 쪽에서 셀트리온을 오히려 좋게 보셨습니다. 그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쪽의 바이오텍들은 어떤데요? 예. 사실 이제 알테오젠도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진 거는 네. 사실상은 좀 미흡하지만 펀더멘탈의 문제, 펀더멘탈이 좀 이어졌었다라면, 만약에 2년 전에 이런 이슈, 2026년부터 이제 그 마진율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네.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바이오주들도 실적이 수반됐으면은 이런 잡음들은 좀 노이즈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알테오젠은 일단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주가 변동성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전략 관심주 봤고요. 터닝포인트 이슈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들, 김성훈 대표님은 조선주 가운데 한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일단 이 AI 관련주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시장의 이 주도주인 이 조선주의 흐름이 최근에 조정폭을 받다가, 사실 우리가 방산주에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지만은 조선주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살아내면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이 드릴이 계속 전략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면서 미국발 LNG 시대의 도래로서 또 운반선의 수혜를 제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쪽 고른다면은 삼성중공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주 같은 경우는 이 고가 선종에 대한 선택적 수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중공업은 타 조선사 대비해서 또 해영 FLNG죠.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4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일단 이 FLNG 수주 쪽으로 본다면은 네. 가장 빠르게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내년도 보면은 YOY 기준으로도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질만 하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님 관심주는요? 예, 저는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음 주로 우리가 공략할 때는 좀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이 오히려 슈팅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슈팅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때는 테마주는 오히려 강세장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테마주들의 이틀 연속 가는 것들이 거의 없었죠. 하루짜리로 끝난 거죠. 약세장에서 테마주들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테마주는 약세장에서는 그 힘이 약하고, 강세장에서는 제가 항상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다른 대형주들이 갈 때 야, 저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 다음 주에 어찌됐든 전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안정을 찾느냐, 아니면 불안정성이 지속되느냐 여부인데,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간도 한 수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많이 밀렸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일봉으로 거의 이제 쌍바닥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한 1% 정도 빠졌다가 조금 전부터 십자형을 만들고 있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을 부딪혀서 어제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모양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외에도 앞서 언급됐던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면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반등을 모색한다라면 충분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뭔가를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주 중에서 김성 대표님 얘기하신 삼성중공업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두 분의 관심주였었습니다. 조선주, 자동차, 대형주죠. 두 종목 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두 분 함께했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